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NCS 및 브라인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이 두 가지인데, 먼저 여기서는 NCS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내용들, 커리어 개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가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스펙 중심의 채용보다는 아, 업무 능력, 업무 처리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민간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최근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별 모든 분야별 직능별 필요한 소요 기술들을 또 능력들을 정리해 놔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NCS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을 위해서는 NCS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C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NCS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릴 게 이제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기업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보통 이력서 상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출신 지역, 출신 대학, 그리고 나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제로 보지 말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채용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직무 능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NCS에 대한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CS 기반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NCS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NC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NCS에서 정의한 직업별로 가져야 될 기초 능력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브라인드 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NC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가에서 직무별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뭐 정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산업별로도 어떤 것들이 실제 능력들로 요구되는지를 정리가 돼야지만 그 능력을 갖는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이런 걸 정리한 것이 NCS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NCS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S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어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정해 놓은 거예요. 정의를 해 놓은 거죠. 표준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무별로 소요되는 지식,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 뭐 여기 소양이라고 하는 건 약간은 주관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체계화한 것이 NCS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정리한 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직업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지식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과 의사다라고 하면 외과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 수술에 필요한 테크닉에 대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들이 필요한 것처럼 각각 직무별로 이러한 것들을 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설명드릴 건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직무에 대한 것을
중, 소 이렇게 그 낮은 세 단계까지 이제 직무를 분류를 했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세부 분류에 따라서 어떠한 직무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직무 단위라고 하는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 단위별로 어떠한 직무 요소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어떠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의해 놨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단위 요소이고, 그 단위 요소에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용 범위, 그리고 작업에 대한 상황들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상황들에 따라서 사실은 뭐 초급도 있을 거고요. 중급도 있을 거고 고급도 있겠죠. 그래서 그 능력 단위들을 아마 기본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평가 지침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평가 지침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로 각각의 직무들이 평가되는가에 대한 수행 증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 증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세부적인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기술 수준, 그리고 실제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CS 기반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NCS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에서 산업별로 요구되는 직무들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일을 하는데 요구되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스펙은 단순하게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어떤 연수를 했다든가 어학연수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그 해당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능력이 뭐냐면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들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것을 수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기 개발 능력들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러한 도구 사용에 대한 능력들, 즉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한 사항들도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데서 혼자 문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능력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동료들과의 동료와 문제 해결하기 위한 능력들 필요할 거고요. 자기 상급자와 사실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문제 해결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능력,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10가지를 정해놨습니다. 10가지를 정해놨고요. 그리고 특정 업무별로, 특정 직무별로 수행 능력들을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공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뭐 요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요리 관련된 것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건축을 한다든가 또는 토목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되어지는 직무 수행 능력들이 다 다를 겁니다. 전공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NCS에서 정의돼서 특히나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는 이 NCS를 반영해서 채용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이러한 NCS에 대한 부분들을 어딘가에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겠죠.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www.ncs.go.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 사이트에 가시면 국가에서 정의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NCS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NCS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모듈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당되는 직무에 능력들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경력 개발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 기반의 어떤 그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채용에 관련돼서 브라인드 채용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브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NCS 관련해서 www.ncs.go.kr에 가시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국가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국가에서 직무에 대한 능력을 표준화 시켰습니다. 표준화 시켰고요. 이 표준화된 거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경력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아마 정리해 놨을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커리어 개발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NCS 기반으로 이제 진로를 탐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까지 하셔야 되는데, 각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잠깐 얘기할게요. 먼저, 1단계, 진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채용에 필요한 기업에서 어떤 형태의 채용 능력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설명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할 때는 항상 그냥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채용 기관, 희망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탐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게 살펴봤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직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즉 채용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대한 능력이 뭔가를 살펴보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해당되어지는 직무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사 지원서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하기 위한 기초 능력도 평가를 해보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www.ncs. 이 사이트죠? ncs.go.kr 사이트 가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NCS 및 학습 모듈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전체 대분류예요. 대분류. 전체 큰 분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야별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분야별 검색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야별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전공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뭐 내가 보건이다 그러면 보건을 클릭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 ICT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정보통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이게 이제 대분류라고 생각하십니다. 대분류에서 사실 중분류로 나오고 그다음에 소분류로 나와서 여기에서 필요한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대분류 선택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요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중분류가 나옵니다. 자, 중분류 보시면 정보통신에서는 다시 정보기술, 통신기술, 방송기술로 다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정보기술을 선택하시면 소분류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보기술의 계획부터 블록체인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직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록되는 거고요. 다시 소분류에서 다시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인공지능 모델링까지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세분류로 만약에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다시 플랫폼 계획, 그다음 플랫폼 요구사항, 플랫폼 설계, 플랫폼 인프라 구축, 기능 구현, 인터페이스 구현, 지식화 구현 이렇게 또 직무 능력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자, 저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능 구현을 선택했습니다. 자, 기능 구현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먼저 직무로서 정보통신으로 이제 분야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정보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선택했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기능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 단위를 선택한 거예요. 직무 단위까지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직무 단위가 선택이 됐으면 이 직무 단위에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학습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NCS 학습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CS 학습 모듈을 선택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학습 모듈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정보통신의 대분야에 정보기술 중분류,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분류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이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이고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이고요. 거기서 인공지능 플랫폼 기능 구현에 대한 부분들이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능 구현에 대한 학습 모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능력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파이썬, 뭐 자바, C, C++, 자바스크립트, R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각각 언어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지? 이 파이썬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대표적인 AI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사실적인 표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표준은 아니지만 실제 산업에서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관련된 구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파이썬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인공지능 관련 라이브러리 애들도 많은 부분들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실제적으로 구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NCS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것이 선택이 되면 이 직무에 대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한 거죠? 실제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